안녕하세요. 역사지존의 역사이야기 명성황후 시해 사건 하편입니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를 죽이기 위한 작전명 여우 사냥을 위해 광화문에 도착한 이들은 행동대장 오카모토 그리고 행동대원으로 일본 구구낭인들 또한 이들을 백업해줄 일본 군인들과 일본 공사관 순사들이었지만 이들 뒤에는 미우라 현공사와 전공사 이노우에 그리고 가장 정점에 독립투사 안중근에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마침내는 천황의 결재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악한 일본의 개교는 대원군 그리고 조선군 훈련대 군졸들과 민비의 불화로 생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들까지 동원했으니 그 숫자가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대원군은 마포 공덕리 별장을 떠나 경복궁으로 향하기 전 함께 따라 나서기를 간청하는 종손자 이준용에게 너는 여기 남아있다가 오늘의 거사가 실패하면 일본으로 망명하여 후위를 도모하라고 말할 정도로 비장하였습니다. 고종은 일본군이 궁궐을 포위했다는 급보를 받고 이범진에게 빨리 미국 공사관과 러시아 공사관에 뛰어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범진이 일본군을 피해 궁궐을 탈출하여 미국 공사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궐 쪽에서 총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들이 침입해 광화문을 지키던 경비병과 순검들이 저항하여 총격전이 벌어졌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과 일본인 낭인들 그리고 조선인 협력자 훈련대 군졸들이 소리를 지르며 광화문과 경복궁 담을 넘어 궁궐 경비병에게 발포하자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폭도들은 남쪽의 광화문, 동북쪽의 춘생문, 서북쪽의 추성문 등 세 개의 문으로 포위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한 일본 놈들은 칼날을 휘두르며 방에 들어가 닥치는 대로 궁녀들을 난타하며 중전이 있는 곳을 대라며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또한 무단 침입을 꾸짖는 고종의 어깨에 손을 얹어 끌어안쳤으며 세자도 다른 방에서 붙잡혀와 머리채를 휘둘리고 관이 벗겨지고 칼등으로 목줄기를 얻어맞는 등 수모를 당했습니다. 경복궁에 왕비가 없음을 안 낭인과 조선인 협력자들은 경복궁 북쪽인 건천궁으로 향하자 이모군란 때 흥분한 군인들로부터 명성황후를 구해냈던 홍계훈과 경비대원이 나섰습니다. 이들이 필사적으로 싸워본들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죽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기거하던 건천궁까지 다가온 일본 놈들은 비행들로 열을 지어 건천궁을 포위하고 자객들은 전당으로 들어가 밀실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강령정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명성황후가 안에서 어떻게 죽어갈 줄 알았을까요? 그는 드디어 자기가 권력을 잡는다고 즐거워했을까요? 조선인 훈련대 군인들은 건천군 앞마당에 대기하며 시해 현장에는 가지 못하였습니다. 일본 놈들은 궁녀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명성황후의 처소를 대라고 윽박지르는 등 난폭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궁녀들은 두들겨 맞고 내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천궁 동쪽 곤영암 옥호루에서 황후를 찾아냈습니다. 국내부 대신 이경직이 두 팔을 벌려 황후 앞을 가로막고 나서다가 일본 놈의 칼날에 두 팔을 베이고 목숨을 잃은 것이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곤영함에 진입한 낭인과 조선인 협력자들은 궁녀와 상궁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누가 황후인지 색출하던 중 궁녀들 사이에 숨었다가 도망치는 명성황후를 쫓아가 그녀를 마룻바닥에 넘어뜨려 내동댕이 친 뒤 구두발로 짓밟고 여러 명이 칼로 찔렀습니다. 또한 낭인들은 황후를 죽인 뒤에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옆에 있던 용모가 비슷한 궁녀를 3명 더 살해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본국 대본영 육군 참모부에 한 장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극비라는 붉은 낙인에 찍힌 이 전문에는 국왕무사 왕비살해라는 문구가 짤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전말이라고 알려졌으나 을미사변이 터진 바로 다음 날 또 한 건의 보고서가 일본으로 날아왔습니다. 조선 정부 내무고문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이시즈카 애조가
미우라 공사 몰래 자신의 직속 상강 가네즈미에게 별도로 보낸 장문의 보고서였습니다. 애조 보고서에 따르면 명성황후를 발가벗긴 후 그녀가 명성황후가 맞는지 출산 흔적을 찾기 위하여 국부검사를 하기까지 하는 등 그날의 사실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작가 김진명 씨가 이것을 밝히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잔인하여 소개는 영상 끝나고 맨 마지막에 올려놓겠습니다. 심약하신 분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밝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후 일본공사 미우라는 고종을 협박, 내각을 친일 내각으로 바꾸고 조선 합병의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한편 각국 사절과 조선인들의 항의로 미우라 일당들은 체포되었으나 히로시마에서 열린 48명의 범인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죄 석방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5초만 기다려주세요. 애조 보고서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